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수준으로 열이 나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엘, 이 녀석이 그동안 출시 지연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발열 문제였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열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식히려고 물을 직접 칩에 연결해서 열을 내리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서버 전체를 아예 특수한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까지 써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버 밖에서 아무리 식혀봤자 한계가 있어요. 결국 반도체 칩 자체에서 열을 잡아줘둬야 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올해 초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랑 비공개 미팅을 했어요. 미팅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때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유리기판 팔고 왔어요. 이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유리기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신호거든요. 사실 유리기판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핫해진 걸까요? 처음에는 인텔이 불을 붙였어요. 재작년에 인텔이 우리가 2030년 이전에 유리기판을 양산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 뒤로 AMD도 우리도 진행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왜냐면 이 바닥에서 진짜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엔비디아와 TSMC입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처음에 유리기판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런 스탠스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 시장에서 자기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유리로 바꿔서 자기들 경쟁 우위를 흔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도 우리도 유리기판 쓰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브로드컴이면 구글 TPU 같은 AI 칩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제 인텔,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브로드컴까지 다 유리기판 쪽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유리기판이 왜 필수가 됐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핵심 수혜주 6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글로벌 빅테크부터 국내 대기업까지 모두 유리기판에 집중하는 걸까요? 제가 이 유리기판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작년에 HBM이 AI 반도체 핵심 조연 역할을 했잖아요. 주연은 엔비디아 GPU인데 HBM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주목받았고요. 지금 유리기판이 딱 그 포지션을 노리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발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HBM급의 핵심 조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TSMC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반도체 칩들 사이에 광통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구리선으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데 자, 이게 속도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집에 인터넷 처음 깔 때 구리 케이블 쓰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반도체도 광통신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통신을 하려면 유리기판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신호 손실도 적고 발열도 많이 완화되거든요. 엔비디아는 더 직접적인 이유가 있어요. 블랙웰 칩이 너무 커져버린 겁니다. 이전 모델인 호퍼보다 면적이 20에서 30% 정도 커졌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면서 성능이 학습 기준, 네바의 추론 기준 30배나 늘어났어요. 면적이 조금 커졌을 뿐인데 성능이 수십 배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칩을 더 크게 만들고 싶은데 지금 기판 기술론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커지니까 발열 문제 더 심각해졌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유리기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유리를 다루는 기술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국이잖아요. 중국한테 물량면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기술력은 아직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반도체에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유리기판 시장의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하고 반도체도 하는 나라. 이 두 가지를 합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삼성, SK, LG 이 세 그룹이 전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5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했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인텔이든 누가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든 그 칩 밑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2, 3년 내에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양산 시점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로 예상되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2년 먼저 움직이거든요. 지금이 2026년이잖아요. 딱 그 타이밍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 최고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유리기판이 뭔지 제대로 이해해 볼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반도체 패키지 구조를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3단 케이크요. 1층, 2층, 3층 이렇게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이 3단 케이크의 제일 윗부분 3층이 뭐냐면 바로 반도체 칩이에요. GPU, CPU, MPU 같은 연산칩이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HBM이라고 하는 고성능 메모리가 올라가 있어요. 두 개가 3층에 나란히 얹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건 3층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2층과 1층이에요. 이 부분이 기판인데 바로 여기가 유리로 바뀌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층은 패키지 기판이라고 합니다. 맨 밑바닥에서 전체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1층 기판의 중심에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갔어요. 2층은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3층에 있는 GPU와 HBM을 연결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에요. 고속도로처럼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이걸 실리콘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유리로 바꾸자는 걸까요? 1층부터 볼게요. 지금 1층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은 가볍고 튼튼하고 심지어 싸요.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받으면 변형이 많이 돼요. 쉽게 말하면 뜨거워지면 늘어나는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늘어나는 정도랑 반도체 칩이 늘어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작동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플라스틱 밑판이랑 반도체 칩이 서로 다르게 늘어나면서 전체가 휘어버립니다. 오징어 굽으면 휘잖아요. 딱 그겁니다. 예전에 반도체가 작았을 때는 조금 휘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AI 반도체들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지금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2층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2층은 인터포저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이건 반도체 칩이랑 똑같은 재료예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페라리 공장에서 아반떼 엔진 만드는 격이에요. 비효율적이고 비싸죠.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유리입니다. 유리도 실리콘이에요. 반도체 칩도 실리콘이고요. 그러면 둘 다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뜨거워져도 휨 현상이 훨씬 덜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층은 플라스틱을 유리로 바꿔서 휨 현상을 줄이자. 2층은 비싼 실리콘 대신 유리로 만들어서 비용을 낮추자.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유리로 가고 있어요. 이걸 합쳐서 유리기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유리기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유리기판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유리기판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기판이 왜 필수가 됐는지, 엔비디아 블랙웰 발열 문제, 1층 패키지, 기판과 2층 인터포저 구조, 그리고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어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 분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유리기판 순수 플레이어에 가장 가까운 대형주예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유리기판 사업을 시작했고 가장 오래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SKC는 2021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했어요. 미국 대학이랑 공동 연구도 하고 자회사인 앱솔릭스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벌써 4년 넘게 투자하고 연구해 온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SKC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미국 공장입니다. 앱솔릭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장비 회사랑 합작해서 만든 건데요. SKC가 지분 7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까요? 지금 미국에 TSMC 공장이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도 텍사스에 있고요. 유리기판을 미국에서 만들면 이 공장들에 바로 납품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죠. 공급망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SKC의 가장 큰 무기예요. SKC의 또 다른 야심찬 계획이 있습니다. 아예 2층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1층 기판 위에 2층 인터포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SKC는 우리가 1층에서 2층 역할까지 다 해버리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층이 없어지니까 재료비도 줄고 공정도 단순해지고 비용이 확 내려가거든요. 아직은 기술적으로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앱솔릭스는 2025년 4분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어요.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AMD와는 유리기판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국내에서 유리기판 준비가 가장 빨라요. 2021년부터 4년 넘게 준비해 왔습니다. 둘째,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바로 납품 가능합니다. 셋째, 1층과 2층 통합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이게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대형주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유리기판 대장주로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유리기판 장비주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를 만듭니다. 원래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레이저 커팅, 레이저 에칭 같은 장비를 만들어 온 회사예요. 수십 년간 유리를 다루는 기술을 쌓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유리기판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 뭔지 기억하시죠? TGV 공정이에요. 유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레이저로 유리 표면에 상처를 내서 구멍을 뚫습니다. 나인테크가 바로 이 레이저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에서 유리 다루던 기술을 반도체 유리기판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장비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장비부터 사야 합니다.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놔야 생산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가장 먼저 돈을 버는 건 장비 회사들이에요. 주문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HBM 테마 기억하시죠?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대박나면서 한미반도체라는 장비 회사가 같이 날아갔어요. 주가가 몇 배씩 올랐습니다. 나인테크가 유리기판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인테크의 강점은 이미 유리를 다루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존 기술을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성공 확률이 높아요. TGV 공정은 유리의 마이크로미터 단위 미세 구멍을 뚫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유리가 깨지지 않게 정밀하게 구멍을 뚫는 기술이에요.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에서 오랫동안 유리 레이저 가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유리기판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인테크는 삼성전기,
SKC 앱솔릭스 등 국내 유리기판 업체들과 장비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특히 삼성전기가 세종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면서 나인테크의 TGV 레이저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유리기판 핵심 공정인 TGV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둘째, 디스플레이에서 쌓은 유리 가공 노하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리를 다뤄온 경험이죠. 셋째, 중소형주라서 테마 붙으면 탄력이 좋아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상승 여력이 큽니다. 다만 장비주라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유리기판 관련 뉴스 나오면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노텍입니다. LG노텍은 유리기판 시장에서 숨은 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 강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기존의 FCBJ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유리기판의 절반 정도는 기존 기판이랑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LG노텍은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세계 3위 기업이에요. 애플이 요구하는 초정밀 광학 기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3곳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LG노텍입니다. 이게 왜 유리기판이랑 연결되냐면요. 유리기판은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유리는 다루기 까다롭거든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깨지고 작은 결함이 나중에 커져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LG노텍은 애플한테 납품하면서 이런 초정밀 기술을 수십 년간 쌓아왔어요. 이 노하우를 유리기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LG노텍은 1층 글래스 코어 기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LG 디스플레이랑 협력해서 2층 글래스 인터포저 쪽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LG그룹 차원에서 유리기판 시장을 공략하는 구조예요. 삼성이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로 역할을 나누듯이 LG도 LG노텍과 LG디스플레이가 역할을 나눠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LG디스플레이는 수십 년간 LCD, LED 만들면서 유리 다루는 기술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현재 LG노텍은 KPCA 쇼 2024에서 유리기판 시제품을 공개했어요. 기존 플라스틱 기판 대비 표면 평탄도, 신호 특성, 미세화 및 대면 적화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LG노텍의 또 다른 강점은 애플 공급망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애플이 앞으로 아이폰이나 맥북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게 되면 LG노텍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애플은 공급사 검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LG노텍은 이미 10년 넘게 애플한테 납품해온 검증된 파트너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기존 패키지 기판 제조 노하우가 있어요. FCBJ 오랫동안 만들어온 경험이죠. 둘째, 애플 납품으로 검증된 초정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세계 3위 기업이에요. 셋째, LG그룹 차원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LG디스플레이와 협력 구조죠. 넷째, 대형주라서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한테 적합한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유리기판 TGV 공정에 들어가는 초미세 드릴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면 유리기판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 중 하나가 바로 구멍 뚫기거든요. TGV 공정은 유리의 마이크로미터 단위, 미세 구멍을 수십만 개 뚫어야 해요. 그런데 유리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균열이 가는 재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정밀하게 구멍을 뚫는 기술이에요. 코미코는 원래 PCB 드릴 장비를 만들던 회사예요. 인쇄 회로 기판에 구멍 뚫는 장비를 20년 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기술을 유리기판으로 확장했어요. PCB에서 쌓은 초미세 가공 기술을 유리에 적용한 겁니다. 유리기판 TGV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레이저로 구멍 뚫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드릴로 뚫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는 빠르지만 구멍 모양이 완벽하게 원형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드릴은 느리지만 구멍이 정확하게 원형으로 나옵니다. 코미코가 만드는 건 초미세 드릴 장비예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느다란 드릴로 유리의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리기판이 양산 단계로 가면 결국 레이저랑 드릴 방식을 병행해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레이저로 빠르게 구멍 뚫고 드릴로 정밀하게 마무리하는 식으로요. 현재 유리기판 업계에서는 독일 LPKF의 레이저 방식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데 드릴 방식도 무시 못합니다. 특히 고밀도 TGV가 필요한 고급 기판에서는 드릴의 정밀도가 필수거든요. 코미코는 삼성전기, SKC 앱솔릭스 등 국내 유리기판 업체들과 장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직 본격적인 양산 장비 공급 단계는 아니지만
파일럿 라인용 장비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TGV 드릴 장비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레이저만큼 주목받지는 않지만 필수 공정입니다. 둘째, PCB에서 20년 넘게 쌓은 초미세 가공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노하우를 활용하는 거죠. 셋째, 중소형주라서 유리기판 테마 붙으면 탄력이 좋아요. 넷째, 양산 단계 들어가면 장비 반복 수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검증되면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다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실적 기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화되는 2027년에서 2028년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덕산 너룩스입니다. 덕산 너룩스는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구체적으로 뭘 만드냐면 포토레지스트, 에칭액, 현상액 같은 화학 소재입니다. 유리기판 만들 때 이런 과정을 거쳐요. 먼저 유리 표면에 포토레지스트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빛을 쬐어서 회로 패턴을 그려요. 그러고 나서 현상액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씻어내고 에칭객으로 유리를 깎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 화학 소재가 들어가요. 덕산 너룩스는 원래 LED 발광 소재를 만들던 회사예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한테 LED 유기물을 공급하는 주력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업 영역을 반도체 소재로 확장했어요. 왜 덕산 너룩스가 유리기판 소재를 할 수 있느냐? LED 만들 때도 유리기판 위에 화학 소재를 바르고 패터닝하는 공정을 거치거든요. 이 기술을 반도체 유리기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유리기판에서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리는 플라스틱이랑 화학적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기존 반도체나 PCB에서 쓰던 화학 소재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유리 표면에 잘 붙고 유리랑 반응하지 않는 특수한 화학 소재가 필요해요. 덕산 너룩스는 웨리디에서 유리기판 위에 화학 소재 바르는 기술을 10년 넘게 개발해 왔어요. 이 노하우를 반도체 유리기판에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회로 패턴을 정밀하게 그리는 핵심 소재인데 덕산 너룩스가 이미 웨리디용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산 너룩스는 삼성전기와 유리기판용 화학 소재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삼성전기가 세종 파일럿 라인에서 테스트할 소재를 덕산 너룩스가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유리기판 소재 시장은 아직 형성 단계예요.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국산화 필요성이 큽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정부도 국내 소재 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유리기판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에칭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둘째, 웨리디에서 쌓은 유리 위 화학 소재 노하우가 있습니다. 10년 넘는 경험이죠. 셋째, 삼성전기와 공동 개발 진행 중이에요. 대형 고객사 확보한 겁니다. 넷째, 소재는 반복 소비재라서 한번 검증되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유리기판 양산 들어가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 가능해요. 다만 소재 개발에는 시간이 걸려요. 고객사 검증 받는 데 만일 2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검증되면 경쟁사가 쉽게 못 들어와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여섯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은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레이저 기술 전문 기업이라는 겁니다. AP 시스템은 원래 웨리디 장비를 만들던 회사예요. LEA라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리디 패널 만들 때 필수 장비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전부 AP 시스템 장비를 씁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특히 유리기판 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면 AP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 기술이 유리기판에 딱 맞거든요. 유리기판 만들 때 여러 단계에서 검사가 필요해요. TGV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회로가 정확하게 그려졌는지, 유리에 균열은 없는지 전부 검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AP 시스템의 레이저 기술이 들어가요. 특히 AP 시스템은 자회사 DNT를 통해서 유리기판 검사 장비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요. DNT는 웨리디 공정 및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유리기판 생산하고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유리는 작은 결함이 나중에 커져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가는 균열도 나중에 열받으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초기에 정밀하게 검사해서 불량품을 걸러내야 합니다. AP 시스템은 웨리디에서 수십 년간 유리 검사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웨리디 패널도 유리기판 위에 만들거든요. 이 기술을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AP 시스템은 유리기판 TGV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웨리디 핵심 부품인 FMM 만드는 레이저 드릴러에서
홀을 뚫는 기판을 메탈이 아니라 유리로 적용하는 R&D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을 보유한 AP 시스템은 유리 기판 TGV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5년 3월에는 신임 대표이사로 유호선 사장을 선임했어요. 유 대표는 삼성전자에서 26년간 생산 기술 및 설비 개발을 총괄했던 설비 전문가입니다. AP 시스템이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한 거죠.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레이저 기술 기반 유리 기판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웨리디 세계 1위 기술력입니다. 둘째, 자회사 DNT가 유리 기판 검사 장비 특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한 거죠. 셋째, 웨리디에서 쌓은 유리 검사 노하우가 있어요. 수십 년 경험입니다. 넷째, 반도체 전문 경영인 영입하면서 사업 확장에 적극적이에요. HBM, 유리기판, 인터포저 등 차세대 패키징 시장 공략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은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고 반도체 비중을 높이려고 해요. 현재 반도체 사업 비중이 10%대인데 이걸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유리기판이 그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얘기했는데 핵심만 추려서 총정리 해드릴게요. 유리기판 시장이 폭발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시대 플라스틱 기판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이 발열 문제로 출시 지연됐던 거 기억하시죠? 열 관리 불가능, 평탄도 부족, 대면적 제조 어려움. 유리기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최태원 회장이 젠슨 황한테 유리기판 팔고 왔어요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양산 시점은 2027년에서 2028년인데 주가는 2년 먼저 움직입니다. SKC, 앱솔릭스는 이미 미국 조지아 공장 완공했고 삼성전기는 세종 파일럿 라인 가동 중이에요. LG노텍도 구미 공장에 6천억 원 투자했고요. 지금이 출발선이에요. 셋째, 장비와 소재 기업들이 최대 수혜주입니다. 작년에 HBM 테마 터졌을 때 한미 반도체 주가가 몇 배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유리기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나인테크, 코미코, AP 시스템 같은 장비주, 덕산 너룩스 같은 소재주가 먼저 움직여요. 이제 투자 전략도 말씀드려야겠죠? 투자 전략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입니다. 유리기판주는 변동성 큽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정 구간마다 나눠서 모으세요. 특히 중소형 장비주는 테마 붙으면 20%씩 움직이는데 그때 쫓아가지 마시고 빠질 때 담으세요. 둘째, 양산 일정에 주목하세요. SKC, 앱솔릭스 2025년 4분기 생산 개시, 삼성전기 2027년 양산 목표, LG노텍 구미, 공장 착공.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주가 반응해요. 특히 대형 고객사 납품 계약 발표되면 장비주들 한꺼번에 터집니다. 셋째, 분산 투자입니다. 6종목 특성이 달라요. 대형주 SKC, LG노텍으로 바닥받치고 장비주 나인테크, 코미코, AP 시스템으로 탄력받고 소재주 덕산 너룩스로 안정성 확보하세요. 각각 역할 다르니 분산 투자 권장해요. 유리기판 시대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은 2024년 약 2,300만 달러에서 2034년 42억 달러로 성장해요. 연평균 성장률이 50%를 웃돕니다. 실제 성장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가 전부 유리기판으로 방향 틀었거든요. 삼성과 SKC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고 인텔과 TSMC도 뛰어들었어요. LG까지 구미 공장에 6천억 원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천문학적인 자금 투입하고 있고요. 한국 유리기판 부품 기업들은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에서 수십 년간 쌓은 레이저 기술 보유했고 코미코는 PCB 드릴 20년 노하우 있어요. AP 시스템은 웨리디 세계 1위 장비사로 검사 장비 특허 확보했고요. 덕산 너룩스는 웨리디 화학 소재 10년 경험으로 유리기판 소재 개발 중입니다. SKC는 미국 공장으로 공급망 선점했고 LG노텍은 애플 검증받은 정밀 기술 보유했어요.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2027년 양산 본격화되고 장비 발주, 소재 주문 쏟아지면 주가는 이미 천장이에요. 지금 미리 담아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작년에 HBM 터졌을 때 한미 반도체가 1년 만에 300% 올랐던 것처럼 유리기판 장비주들도 같은 패턴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남들이 모를 때 사야 돼요. 남들이 알면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도 안 나오고 경제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딱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유리기판은 중장기 테마입니다. 단기 수익 노리고 들어갔다가 흔들리면 손절하게 돼요.
최소 1년 이상 관점으로 보시고 조정 올 때마다 모으는 전략으로 가세요. 2027년 양산 시작되면 그때부터 진짜 상승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종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SKC는 미국 공장으로 공급망 선점, 나인테크는 TGV 레이저 장비, LG이노텍은 애플 검증받은 정밀 기술, 코미코는 TGV 드릴 장비, 덕산노룩스는 화학 소재, AP 시스템은 검사 장비입니다. 대형주로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SKC, LG이노텍 보세요. 장비주로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나인테크, 코미코, AP 시스템 보시고요. 소재주는 덕산노룩스입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유리기판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주로 젠슨왕과 엔비디아, 구글 이런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리기판이 필요한 시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좀 더 넓혀서 유리기판 시장 전체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에 유리기판이 필수인지, 기술적으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더 폭발할지, 이 부분까지 이해하셔야 여러분의 투자 확신은 몇 배는 더 강해질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AI 반도체 시대의 최대 난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발열과 전력입니다. 엔비디아 H100 GPU 한 개가 소비하는 전력이 얼마냐면요. 700W예요. 전기밥솥 한 개를 계속 틀어놓는 것과 같은 전력입니다. 챗GPT한테 질문 한번 하면 스마트폰 충전 한번 하는 만큼의 전력이 들어가요. 미국 가정 전력 사용량의 10%에서 15%가 H100 GPU 한 개에 들어가는 거죠. 2024년 엔비디아가 판매한 H100 GPU가 200만 개예요. 이 200만 개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전력량이 얼마냐면요. 조지아, 리투아니아, 과테말라 같은 소규모 국가 전체가 쓰는 전력량과 같습니다. 한 국가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를 AI 반도체 GPU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GPU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챗GPT, 미드저니, 소라 같은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이 AI들을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양의 GPU를 깔아야 하는데 전력 소비와 발열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해결책이 뭐냐? 반도체 자체의 전력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기존에는 반도체 칩을 플라스틱, 그러니까 유기 소재로 만든 기판 위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유기 기판이 문제가 뭐냐면요. 열에 약해요. GPU가 열을 내면 기판이 휘어져요. 워피지라고 하는데 기판이 휘어지면 회로가 끊어지거나 칩이 제대로 작동 안 해요. 또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미세한 배선을 할 수가 없어요. AI 반도체는 성능을 높이려면 배선을 더 미세하게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유기기판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뭐가 다르냐? 첫째, 열에 강해요. 아무리 뜨거워져도 휘어지지 않아요. 둘째, 표면이 매끄러워요. 유리잖아요. 표면이 완전히 평평하니까 초미세 배선이 가능해요. 셋째, 전력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기존 유기기판보다 전력을 50% 덜 쓰면서도 데이터 처리량은 8배가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면요. 꿈의 기판이라고 불려요.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품이에요. 그럼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2034년까지 42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원 규모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50%예요. 지금은 거의 제로인 시장이 6조 원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죠. 누가 이 시장을 먹느냐? 한국이에요.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공장을 지었어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갑니다. AMD,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퀄리티 테스트 막바지 단계예요. 인텔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한다고 발표했고요. 엔비디아도 검토 중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이 딱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2026년 본격 양산이 시작되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도입을 확정하고 6조 원 시장이 열리는 이 시점에 유리기판 생태계 핵심 기업들에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의 필수품 유리기판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유리기판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린지, 그리고 왜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존 기판의 문제점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 칩이라는 게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칩 하나만으로는 작동 안 해요.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기판이 필요해요. 이 기판 위에 칩들을 올려놓고 기판이 칩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기존에는 유기기판을 썼어요. 플라스틱 같은 고분자 재료로 만든 거예요. 유기기판의 장점은 뭐냐? 싸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첫째, 열에 약해요. GPU가 작동하면 엄청난 열이 나잖아요. H100 GPU가 700W를 소비하는데 이게 전부 열로 바뀌어요. 유기기판은 이 열을 받으면 휘어져요. 워피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기판이 휘어지면 회로가 끊어지거나 칩이 떨어져 나가요. 둘째,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유기 소재 특성상 표면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아요. AI 반도체는 성능을 높이려면 배선을 더 미세하게 해야 하는데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미세 배선이 불가능해요. 셋째, 대면적화가 어려워요. AI 반도체는 칩넷 구조예요. 작은 칩 여러 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올려놓고 연결하는 건데 기판이 커야 더 많은 칩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유기기판은 크게 만들면 더 심하게 휘어져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실리콘 인터포저예요. 실리콘으로 만든 기판인데 열에 강하고 표면이 평평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첫째, 비싸요. 실리콘은 제조 단가가 높아요. 둘째, 열전 도율이 높아요. 실리콘이 열을 잘 전달하니까 칩에서 발생한 열이 기판 전체로 퍼져서 오히려 냉각이 어려워져요. 셋째, 대면적화가 어려워요. 실리콘은 레티클 사이즈 제한이 있어서 큰 기판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은 기판 소재를 유기나 실리콘이 아니라 유리로 만든 거예요. 유리의 장점은 뭐냐? 첫째, 열에 강해요. 유리는 녹는 점이 1000도가 넘어요. GPU가 아무리 뜨거워져도 유리기판은 끄떡없어요. 워피지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표면이 매끄러워요. 유리는 표면이 완전히 평평해요. 초미세 배선이 가능해서 회로를 더 많이, 더 정밀하게 새길 수 있어요. 인터커넥트 밀도가 유기기판 대비 7배 증가합니다. 셋째, 대면적화가 가능해요. 유리는 큰 판으로 만들기 쉬워요. 사각형 대면적 패널로 가공할 수 있어서 여러 개의 칩을 한 기판에 올릴 수 있어요. 넷째, 전력 효율이 높아요. 유리는 전기 신호 손실이 적어요. 데이터가 이동할 때 손실이 줄어드니까 전력 소비가 50% 절감돼요. 다섯째,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해요. 신호 손실이 적으니까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져 유기기판 대비 데이터 처리량이 8배 증가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기존 기판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기판이라고 불려요. 그럼 글로벌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인텔이 선도하고 있어요. 인텔이 2014년부터 유리기판 연구를 시작해서 1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에요. AMD는 2026년 도입 확정이에요. AMD 서버 CPU EPIC에 최대 13개 칩넷을 올리는데 유리기판이 필수예요. 브로드컴도 검토 중이고요. 엔비디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은 SKC 앱솔릭스가 선두주자예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었고 2026년 상업 양산을 시작해요. 삼성정의는 2027년에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LG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 양산 계획이에요. 일본은 이비덴이 검토 중이고요. 자, 이 정도면 유리기판의 큰 그림이 그려지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설명드리고 바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왜 지금이 유리기판 투자의 골든타임일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26년 본격 양산 원년이에요. SKC 앱솔릭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 최초 유리기판 공장을 지었어요. 지금 AMD, 아마존 웹서비스와 품질 테스트 막바지 단계이에요. AMD는 2026년 유리기판을 자사 칩에 적용한다고 발표했고요. AWS도 데이터 센터용 AI 칩의 유리기판을 쓸 계획이에요. SKC 앱솔릭스는 현재 월 5,000장 생산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2만 장으로 늘리고 이후 5만 장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월 5,000장에서 5만 장이면 10배 증가하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인텔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해요. 인텔은 2030년까지 패키지에 1쪽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는 게 목표인데 이걸 달성하려면 유리기판이 필수예요. 2026년이 유리기판 시장 개화의 원년인 겁니다. 둘째, 1조 원 규모 투자 확정이에요. SKC가 2026년 2월 1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조달한 자금의 60%, 그러니까 6천억 원을 앱솔릭스에 투입한다고 했어요. 생산 능력 확대하고 기술 고도화하고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미국 정부도 앱솔릭스에 1천억 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건 유리기판이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AI 반도체 공급망에서 유리기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삼성전기도 수조 원 투자하고 있고요. LG노텍도 1.4조 원 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셋째, 낙수 효과 패턴이에요. 2차전지 시장 기억하시죠?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를 따내면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폭등했어요. 대형 완성품 업체가 성장하면 부품 공급사들도 덩달아 성장하는 패턴이죠. 유리기판 시장도 똑같아요.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 그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장비 업체들한테 가요. 필옵틱스는 TGV 장비, 싱귤레이션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앱솔릭스가 생산 능력을 10배 늘리면 필옵틱스 장비 수주도 10배 늘어나는 거예요. CNG하이테크는 구리 도금 장비를 공급해요. MPVD라는 독자 기술로 유리와 구리 접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했어요. 앱솔릭스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LG노텍도 유리기판 만들 때 CNG하이테크 장비가 필요해요. 기가비스는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요. 캠트로닉스, UTI는 화학 소재와 세정 장비를 공급해요. 앱솔릭스가 성장하면 이 부품사들 전부 성장하는 거죠. 에코프로비엠 패턴이 재현되는 겁니다. 정부가 수조 원을 쏟아붓고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부품사들이 물량을 받는 이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지금부터 유리기판 밸류체인과 직접 연결된 핵심 수혜주 7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C입니다. SKC는 코스피에 상장된 종합화학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상업 양산한다는 겁니다. SKC는 1973년에 설립된 화학기업이에요. 원래는 필름, 화학 소재를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 2차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2차전지 동박 사업이 주력이었는데 전기차 시장 캐즘으로 동박 수요가 줄면서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SKC에게 유리기판 사업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실적 반등의 분수령이에요. SKC의 핵심 자산이 바로 앱솔릭스예요. 앱솔릭스는 2021년 말에 설립된 유리기판 전문 자회사인데 미국 조지아주 코빙턴에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었어요. 투자 규모가 2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이에요. 2023년 5월 착공해서 2024년 3분기에 첫 양산 샘플을 제작했어요. 지금은 AMD, 아마존 웹서비스와 품질 인증 막바지 단계예요. AMD는 2026년 유리기판을 자사 서버 CPU EPIC에 적용한다고 발표했고요. AWS도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에 유리기판을 쓸 계획이에요. 앱솔릭스는 현재 월 5천 장 생산 능력인데 SKC는 2026년까지 2만 장으로 늘리고 이후 최대 5만 장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월 5천 장에서 5만 장이면 10배 증가하는 거죠.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SKC는 2026년 2월 26일 1조 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했어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인데 조달 자금의 60%를 앱솔릭스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어요. 6천억 원이에요. 나머지 4천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쓰고요. 앱솔릭스에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건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뜻이에요. 장비를 더 사고 생산 라인을 늘리고 기술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미국 정부도 앱솔릭스에 1천억 원 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 조지아주 뉴턴 카운티는 앱솔릭스 덕분에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앱솔릭스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SKC의 강점은 뭐냐면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예요.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만들었어요. 삼성전기, LG이노텍, 인텔, AMD 전부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니에요. 앱솔릭스가 유일하게 양산 체계를 갖춘 거예요. 그럼 왜 SKC가 유리기판을 먼저 할 수 있었느냐? 필름 사업 경험이에요. SKC는 원래 폴리에스터 필름,
광학 필름을 만들던 회사예요. 필름이라는 게 얇은 소재를 대면적으로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얇은 유리판을 대면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거잖아요. SKC가 필름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유리기판에 적용한 거예요. 또 SKC는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에요. 유리기판 제조에는 화학 공정이 많이 들어가요. 구리, 도금, 식각, 세정 전부 화학 공정이에요. SKC가 화학 소재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유리기판 양산이 가능했던 거죠. 앱솔릭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AMD, AWS 퀄 테스트 통과예요. 지금 막바지 단계인데 통과하면 대량 주문이 들어와요. AMD는 2026년부터 유리기판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앱솔릭스가 주요 공급사가 될 거예요. 둘째, 생산 능력 확대하여 월 5만 장까지 늘린다는 건 연간 60만 장이에요. 유리기판 한 장에 여러 개 칩을 올릴 수 있으니까 60만 장이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셋째, 고객사 다변화예요. AMD, AWS 외에도 브로드컴, 엔비디아, 애플도 유리기판을 검토하고 있어요. 앱솔릭스가 이 고객사들을 확보하면 독점 공급사가 되는 거죠.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SKC는 유리기판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세계 최초 양산, 미국 정부 보조금, 1조 원 유상증자로 재무구조 개선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물량 소화 부담이 있어요. 1조 원 유상증자면 신주가 엄청 나오잖아요. 이 물량을 시장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해요. 유상증자 전후로 주가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분할 매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SKC는 유리기판 대장주이면서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갖춘 최고의 투자처예요. 1조 원 유상증자로 단기 부담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리기판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유리기판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유리기판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유리기판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CNG 하이테크입니다. CNG 하이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구리 도금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CNG 하이테크는 2016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원래는 MPVD라는 방막 증착 장비를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면서 주목받고 있어요. CNG 하이테크의 핵심 기술은 MPVD예요. 마그네트론 물리기상 증착이라고 하는데 금속 원자를 유리 표면에 증착시키는 기술이에요. 유리기판 제조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이 뭐냐면요. 구리 도금이에요. 유리 표면은 너무 매끄러워서 구리 금속이 잘 붙지 않아요. 그냥 구리를 도금하면 금방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유리와 구리 사이의 접착력을 높이는 게 핵심 기술인데 CNG 하이테크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CNG 하이테크는 MPVD 공법으로 유리와 구리 접착력을 센티미터당 7뉴턴 이상으로 확보했어요. 센티미터당 7뉴턴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일반적인 접착 테이프의 수십 배 강도예요. 유리기판이 휘어지거나 충격을 받아도 구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또 CNG 하이테크는 종횡비 1대 10 관통홀에도 균일하게 구리 방막을 형성할 수 있어요. 종횡비가 뭐냐면요. 구멍의 깊이와 직경 비율이에요. 1대 10이면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인 구멍의 깊이가
100 마이크로미터라는 뜻이에요. 엄청 깊고 좁은 구멍이에요. 이 구멍 안쪽 벽면에 구리를 균일하게 도금하는 게 엄청 어려운데 CNG 하이테크가 성공한 거예요. 심지어 종횡비 1대 15 이상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기존 화학 도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화학 도금은 액체 속에 유리를 담가서 구리를 입히는 건데 깊은 구멍 안쪽까지 액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멍 입구는 두껍게 도금되고 안쪽은 얇게 도금되는 불균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MPVD는 물리적으로 금속 원자를 날려서 증착시키는 거라서 깊은 구멍 안쪽까지 균일하게 도금할 수 있어요. 금속 원재 에너지를 조절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거든요. CNG 하이테크는 2025년 1월 23일 유리기판 데모 설비를 가동했다고 발표했어요. 데모 설비라는 건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 라인이에요. 양산 라인은 아니지만 기술을 검증하고 고객사의 샘플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죠. 이 데모 설비는 510 곱하기 515mm 대면적 유리기판을 처리할 수 있어요. 유리와 구리 접착력 센티미터당 7뉴턴 이상, 종횡비 1대 5 관통홀 구리 방막 형성이 가능해요. 1대 5면 앱솔릭스 같은 유리기판 양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CNG 하이테크는 2025년 2월 10일 종횡비 1대 10 관통홀 구리 방막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1대 5에서 1대 10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더 고밀도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멍을 더 깊고 좁게 뚫으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어요. AI 반도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CNG 하이테크의 강점은 뭐냐면요. 친환경 공정이에요. 기존 화학 도금 방식은 유독한 화학 약품을 많이 써요. 폐수가 많이 나오고 환경 오염이 심해요. 그런데 MPVD는 진공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증착하는 거라서 화학 약품을 거의 안 써요. 친환경적이고 배기물 처리 비용도 줄어들어요. 또 MPVD는 고결정성 방막을 형성할 수 있어요. 구리 방막의 결정 구조가 우수해서 전기 전도성이 높아요. 신호 손실이 줄어들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CNG 하이테크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양산 장비 라인 구축이에요. 지금은 데모 설비 단계인데 앞으로 양산 장비를 개발해서 앱솔릭스, 삼성정의, LG노텍 같은 고객사에 공급할 계획이에요. 데모 설비로 기술을 검증했으니까 양산 장비 개발은 시간 문제예요.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인텔, AMD,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유리기판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도입하면 구리 도금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CNG 하이테크가 MPVD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요. 셋째, 기술 고도화예요. 종횡비 1대 15 이상까지 구리 방막 형성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종횡비가 높을수록 더 고밀도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AI 반도체가 계속 고성능화되면 종횡비도 계속 높아져야 하거든요. CNG 하이테크가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CNG 하이테크를 유리기판 핵심 장비 업체로 평가하고 있어요. 구리도금은 유리기판 제조의 병목 공정이에요. 이 공정을 해결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데 CNG 하이테크가 MPVD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분석이에요. 결론적으로 CNG 하이테크는 유리기판 구리도금 분야의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면서 앱솔릭스 양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이중 성장 동력을 갖춘 투자처예요. 데모 설비 가동과 종횡비 1대 10 성공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았고 양산 장비 개발로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TGV 장비와 싱귤레이션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겁니다. 필옵틱스는 1999년에 설립된 레이저 가공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원래는 LED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장비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 기술을 유리기판에 응용해서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어요. 필옵틱스의 핵심 제품은 TGV 장비예요. 스루 글라스 비아, 유리관통 전극 장비인데 유리판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 장비예요.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건데 직경이 수십 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돼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예요. 유리기판 한 장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 구멍을 뚫어둬야 해요. 그런데 유리는 충격에 약하잖아요. 잘못 뚫으면 유리가 깨져요. 그래서 레이저 출력, 속도,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데 필옵틱스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필옵틱스는 2019년부터 TGV 연구 개발을 시작했어요. LED 디스플레이용 레이저 장비를 만들 때 쌓은 노하우를 활용한 거죠.
웨리디도 유리 기판 위에 회로를 새기잖아요. 레이저로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이 비슷해요. 피롭틱스는 2014년 TGV 양산 장비를 출하했다고 발표했어요. 세계에서 반도체용 유리 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공급하는 건 피롭틱스가 처음이에요. 고객사는 공개 안 했지만 업계에서는 앱솔릭스로 추정하고 있어요. 앱솔릭스가 유리 기판 양산하려면 TGV 장비가 필수인데 피롭틱스가 유일하게 양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거든요. 피롭틱스의 또 다른 핵심 제품은 싱귤레이션 장비예요. 절단 장비인데 큰 유리판을 개별 기판으로 자르는 장비예요. 유리 기판은 대면적 유리판으로 만든 다음 개별 칩 크기로 잘라야 해요. 그런데 자를 때 유리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레이저로 정밀하게 잘라야 하는데 피롭틱스가 이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피롭틱스는 2025년 1월 글로벌 고객사에 싱귤레이션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TGV에 이어서 싱귤레이션까지 공급하면 유리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두 단계를 피롭틱스가 독점하는 거예요. 피롭틱스의 강점은 뭐냐면요. 레이저 가공 기술과 광학 설계 기술이에요. 레이저로 유리를 가공하려면 레이저 출력, 파장, 펄스폭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해요. 출력이 너무 세면 유리가 깨지고 너무 약하면 구멍이 안 뚫려요. 피롭틱스는 웨리디 디스플레이 장비를 20년 넘게 만들면서 이 기술을 축적했어요. 또 광학 설계 기술이 중요해요. 레이저 빔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쏴야 하거든요. 렌즈, 미러, 스캐너 같은 광학 부품을 설계하는 기술인데 피롭틱스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에요. 피롭틱스는 2025년 3월 KPCA 쇼 2025에 참가해서 유리기판 핵심 장비를 대거 공개했어요. TGV 검사기 실물 공개하고 검사 시연도 진행했어요. TGV 검사기는 뚫은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검사하는 장비인데 수만 개 구멍을 하나하나 검사해야 하거든요. 피롭틱스가 TGV 장비뿐만 아니라 검사 장비까지 개발했다는 건 유리기판 제조 공정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롭틱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앱솔릭스 물량 확대예요. 앱솔릭스가 생산 능력을 월 5,000장에서 5만 장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10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TGV 장비, 싱귤레이션 장비 수요도 10배 증가해요. 피롭틱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으니까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둘째, 삼성전기, LG이노텍 공략이에요. 삼성전기, LG이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 유리기판 양산 계획이에요. 이 회사들도 TGV 장비, 싱귤레이션 장비가 필요한데 피롭틱스가 유일한 공급사예요. 국내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요.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인텔, AMD, 브로드컴이 유리기판을 도입하면 이 회사들도 TGV 장비를 사야 해요. 피롭틱스가 세계 최초로 TGV 장비를 상용화했으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핵심 장비의 퍼스트 무버로 평가받고 있어요. TGV와 싱귤레이션은 유리기판 제조의 필수적인 공정인데 피롭틱스가 이 두 장비를 모두 상용화했어요. 앱솔릭스 독점 공급과 삼성전기, LG노텍 진출로 중장기 성장이 확실하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150% 이상 상승했거든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피롭틱스는 유리기판 TGV와 싱귤레이션 장비의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업이면서 앱솔릭스 독점 공급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이중 성장 동력을 갖춘 투자처예요. 유리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두 단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시장이 커질수록 피롭틱스도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제조 장비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기술을 반도체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인테크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주로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를 만들어 왔어요. CMP, 화학기계 적연마 장비가 주력 제품인데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장비예요. 나인테크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이에요. 유리기판은 유리를 가공하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 위에 회로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을 유리기판에 응용할 수 있어요. 나인테크는 원래 반도체 장비 회사지만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을 유리기판 제조 장비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나인테크의 핵심 제품은 유리기판 제조 장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CMP 응용 장비로 추정하고 있어요. 유리기판도 표면을 평평하게 연마해야 하거든요. 나인테크가 반도체 CMP 장비 기술을 유리기판용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나인테크의 강점은 뭐냐면요.
반도체 장비 경험이에요. 반도체 공정은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정밀해요. 나노미터 단위로 가공하거든요. 나인테크가 20년 넘게 반도체 장비를 만들면서 쌓은 정밀 가공 기술이 유리기판에 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유리기판도 미세 회로를 새기려면 반도체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거든요. 나인테크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2026년 양산 대응이에요. 앱솔릭스, 삼성정의, LG노텍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에 유리기판 양산을 시작해요. 이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각종 장비가 필요한데 나인테크가 제조 장비를 공급할 수 있어요. 둘째, 국내 시장 선점이에요.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나인테크는 국내 기업이니까 삼성전기, LG노텍과 협업하기 유리해요. 납품 속도도 빠르고 기술 지원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나인테크를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28일 유리기판 테마주들이 상승할 때 나인테크도 6.3% 올랐어요. 유리기판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결론적으로 나인테크는 반도체 장비 기술을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면서 국내 시장 선점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예요.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이나 수주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6년 양산 시작과 함께 본격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기가비스입니다. 기가비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기가비스는 2006년에 설립된 반도체 테스트 부품 제조 기업이에요. 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테스트 솔루션을 만들어 왔어요. 테스트 소켓이 뭐냐면요.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할 때 쓰는 부품이에요. 칩을 소켓에 꽂고 전기 신호를 보내서 불량을 찾아내는 거죠. 기가비스의 핵심 제품은 YDRG예요. 유리기판에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인데 세계 최초예요. 기가비스가 SKC 계열사 앱솔릭스와 1년간 공동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어요. 2024년 11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미콘 유럽 2024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어요. YDRG는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코OS 같은 차세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코OS는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엔비디아 H100 GPU 같은 고성능 AI 칩에 쓰이는 패키징 기술이에요. 기가비스의 강점은 뭐냐면요. SKC와의 협력이에요. SKC는 기가비스의 최대 주주예요. SKC와 특수관계인이 48.89%를 보유하고 있어요. SKC 계열사인 앱솔릭스가 유리기판을 양산하면 테스트 소켓이 필요하잖아요. 기가비스가 독점 공급하는 구조예요. 또 기가비스는 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경험을 쌓았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기가비스 제품을 쓰고 있어요. 기술력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거죠. 기가비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앱솔릭스 물량 확대예요. 앱솔릭스가 생산 능력을 월 5만 장까지 늘린다고 했잖아요. 유리기판 5만 장을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소켓도 엄청 많이 필요해요. 기가비스가 YDRG를 독점 공급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브로드컴, 인텔도 유리기판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들도 유리기판을 테스트할 소켓이 필요한데 기가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니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기가비스는 유리기판 테스트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SKC 계열사라는 점이 강점이고 앱솔릭스 양산과 함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결론적으로 기가비스는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의 세계 최초 개발 기업이면서 SKC 계열사로 앱솔릭스 독점 공급이라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 투자처예요. 유리기판 시장이 커질수록 테스트 수요도 증가하니까 중장기 성장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는 코스닥에 상장된 전자재료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공정용 화학 소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캠트로닉스는 2005년에 설립된 전자재료 제조 기업이에요.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만들어 왔어요. 식가액, 세정액, 현상액 같은 거예요.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기존 화학 소재 기술이에요. 유리기판 제조에도 화학 공정이 많이 들어가요. 구리 도금 전에 유리 표면을 처리해야 하고요. 회로 형성할 때 식가액이 필요하고요. 세정 공정에서 세정액이 필요해요. 캠트로닉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용으로 만들던 화학약품을 유리기판용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캠트로닉스의 핵심 제품은 TGV 공정용 화학 소재이래요. TGV는 유리의 구멍을 뚫는 공정인데
구멍 뚫기 전에 유리 표면을 처리해야 해요.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레이저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한 약품이 필요한데 캠트로닉스가 이 약품을 공급해요. 또 구리 도금 후에도 세정이 필요해요. 도금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캠트로닉스가 이 세정액도 공급하고 있어요. 캠트로닉스의 강점은 뭐냐면요. 전자재료 경험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형 고객사에 20년 가까이 납품해왔어요. 화학약품은 품질이 생명이에요. 불순물이 조금만 섞여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불량 나거든요. 캠트로닉스는 고순도 화학약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또 캠트로닉스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요. 고객사마다 공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캠트로닉스가 고객사 공정에 맞춰서 화학약품을 최적화해줘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예요. 앱솔릭스, 삼성전기, LG노텍 공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캠트로닉스가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어요. 캠트로닉스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유리기판 화학 소재 확대예요. 지금은 TGV 공정용, 세정용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로 형성, 도금, 식각 등 다양한 공정용 화학 소재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유리기판 제조 전 공정에 캠트로닉스 약품이 쓰이는 거죠.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캠트로닉스는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요. 유리기판 화학 소재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어요. 인텔,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화학약품이 필요하니까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화학 소재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예요. 화학약품은 소모품이에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요. 유리기판 양산이 시작되면 캠트로닉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캠트로닉스는 유리기판 공정용 화학 소재 핵심 공급사이면서 소모품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유리기판 시장이 커질수록 화학 소재 수요도 증가하니까 중장기 성장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바로 UTI입니다. UTI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세정과 식각 장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유리기판 습식 공정 장비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UTI는 2003년에 설립된 반도체 습식 공정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습식 공정이 뭐냐면요. 액체를 이용한 공정이에요. 세정, 식각, 도금 같은 거죠. UTI는 주로 세정 장비와 식각 장비를 만들어 왔어요. UTI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유리 표면 처리 기술이에요. 유리기판은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잖아요. 불순물이 조금만 있어도 회로 형성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세정이 엄청 중요해요. UTI가 반도체 세정 장비를 20년 넘게 만들면서 쌓은 기술을 유리기판에 적용하는 거예요. UTI의 핵심 제품은 유리기판 세정과 식각 장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습식 세정 장비로 추정하고 있어요. 유리기판 제조 공정 곳곳에 세정이 필요해요. TGV 구멍 뚫기 전에 세정하고요. 구리 도금 후에도 세정하고요. 회로 형성 후에도 세정해요. UTI 장비가 이 모든 공정에 쓰일 수 있어요. UTI의 강점은 뭐냐면요. 습식 공정 전문성이에요. 반도체 제조에서 습식 공정은 엄청 중요해요. 불순물 제거, 표면 처리가 반도체 품질을 결정하거든요. UTI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습식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기술력을 검증받은 거죠. 또 UTI는 친환경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세정, 식각에 쓰이는 화학약품을 최소화하고 폐수를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장비가 경쟁력이 되는 거죠. UTI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유리기판 세정 장비 확대예요. 앱솔릭스, 삼성전기, LG노텍이 양산을 시작하면 세정 장비 수요가 증가해요. UTI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요.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인텔,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유리기판 제조의 습식 공정 장비가 필요해요. UTI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할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UTI를 유리기판 관련주로 주목하고 있어요. 습식 공정은 유리기판 제조의 필수적인 공정이고 UTI가 국내 선두 기업이니까요. 결론적으로 UTI는 유리기판 습식 공정 장비의 전문 기업이면서 유리기판 시장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투자처예요. 세정과 식각은 모든 제조 공정에 필수적이니까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주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리기판 핵심 수혜주 7종목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투자 이유 3가지. 첫째,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품이에요. 엔비디아 H100 GPU가 700W를 소비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기존 유리기판은 열에 휘어지고 미세 배선이 불가능해요. 유리기판은 전력 소비 50% 절감, 데이터 처리량 8배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AMD 2026년, 인텔 2026년에서 2030년, 엔비디아 검토 중이에요. AI 반도체가 성장하는 한 유리기판은 필수예요. 둘째, 2026년 본격 양산 원년이에요.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 상업 양산을 시작해요. AMD, AWS 퀄테스트 막바지 단계고요. 1조 원 유상증자로 생산 능력을 월 5,000장에서 5만 장으로 10배 확대해요. 미국 정부 1,000억 원 보조금도 확정됐고요. 삼성정의, LG노텍도 2027년에서 2028년 양산 계획이에요. 시장 개화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셋째, 밸류체인 전체 수혜비예요. 에코프로비엠 패턴 기억하시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따내면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이 폭등했어요. 유리기판도 똑같아요. SKC 앱솔릭스가 양산하면 장비업체, 소재업체, 검사업체 전부 수혜봐요. 피롭틱스는 TGV, 싱귤레이션 장비 독점 공급하고요. CNG하이테크는 구리 도금 장비 세계 최고 기술력 보유하고요. 기가비스는 테스트 소켓 세계 최초 개발했어요. 캠트로닉스, UTI는 소재와 공정 장비 공급해요. 앱솔릭스가 성장하면 이 밸류체인 전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투자 전략 5가지. 첫째, 분할 매수 전략이에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마시고 3등분 나눠서 매수하세요. 첫 매수는 지금 당장 해서 포지션 잡고요. 두 번째는 조정 올 때 추가 매수하고요. 세 번째는 모멘텀 확인 후 마지막 매수하는 거예요. 유리기판 테마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둘째, 밸류체인 단계별 분산 투자예요. 완성품 단계에서 SKC, 장비 단계에서 피롭틱스, CNG하이테크, 나인테크, 검사 단계에서 기가비스, 소재 단계에서 캠트로닉스, UTI. 비율은 완성품 2대 장비 3대 검사와 소재. 이 정도로 가져가세요. 완성품은 안정적이지만 성장성이 높고, 장비는 변동성이 크지만 폭발력이 있고, 검사와 소재는 꾸준한 매출이 기대되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셋째, SKC 앱솔릭스 뉴스 추적하세요. SKC 공시, 뉴스룸 자주 확인하세요. AMD, AWS 퀄테스트 통과 발표 나오면 관련주 전부 움직여요. 상업 양산 시작 공시, 생산 능력 확대 뉴스가 나오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SKC가 유리기판 생태계 중심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뉴스가 중요해요. 넷째, AMD, 인텔 공시 주목하세요. AMD는 2026년 유리기판 도입 확정이에요. 신제품 출시 일정, 파트너사 공개 같은 뉴스가 나오면 유리기판 관련주가 동반 상승해요.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 도입 계획인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주게 반영될 거예요. 글로벌 빅테크 동향을 계속 체크하세요. 다섯째, 목표 수익률 플러스 50%, 절반 익절 전략이에요. 유리기판은 초장기 테마예요. 단계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0% 도달하면 절반은 익절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 보유하세요. 장기 보유 물량은 유리기판이 본격 확산되는 2030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시장 규모가 42억 달러, 6조 원 넘어가니까 지금 투자한 종목들이 몇 배는 더 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유리기판이 뭔지도 모르고 왜 AI 반도체의 필수인지도 몰라요. 엔비디아 H100이 국가 하나만큼 전기를 먹는다는 것도, 유리기판이 전력을 50% 줄인다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유리기판이 AI 반도체 시대의 필수품이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본격 양산 시작되고 SKC 앱솔릭스가 세계 최초로 상업 양산하고 밸류체인 전체가 성장하는 이 완벽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에요.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